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적의 첫 거래일입니다. 눈치 보기 후에 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Sell in May라고, 이제 5월에는 시장을 떠났다가 한 11월쯤에나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장에 이제 유명한 말 중 하나인데, 정말로 5월은 떠나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간단히 수급 동향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미증시는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할 만한 게 실적하고,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제 긴축 정책,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금리 인상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올해는 당연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능성이 없다. 지금 얘기는 2022년까지 안 한다라고 하지만 빨라야 2022년 끝자락 정도에는 혹시나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거기에 이제 소매 지표까지도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소매 판매랑 주택 지표까지 다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당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00%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작년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전체적인 모든 해당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주들은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조금 더 지연됐기 때문에 컨택 관련주들이 오히려 안 나온다. 예를 들면은 항공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항공주죠. 보잉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언택트 관련주에 해당되는 빅테크주들, 예를 들면은 이제 테슬라는 조금 요 전기차 계열이고, 그 외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 정확하게 알파벳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들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미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증시는 크나큰 위험 요소는 없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위에 넘어갈 자리를 못 넘어가서 살짝 쉰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돌바락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0포인트 공방 펼치고 있는 거고 아직 돌파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4,000 위에서 종가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돌파가 아니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휴식 구간이 한번 나올 때도 14,000을 유지될 정도로 양봉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진짜 돌파하는 거다. 그래서 14,200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또 이탈한 것도 아니고 14,000 쪽에 수렴하면서 14,000 공방을 펼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이탈한 것도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체크하시면 되고, 크게 우려할 점이 없어졌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을 좀 앞당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미국이랑 디커플링 상태고, 미국은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실 거예요. 내려오는 게 공매도 때문 아니냐. 5월은 또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떠나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일단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4,400억, 코스닥 주식 1,800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주식 매도 금액이 조금 높죠. 그리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코스피는 근데 최근에 꾸준히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은 이제 443계약이니까 요거는 이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정도,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중립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위아래 다 약간씩은 열어놨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 선물 매도했던 거 부분을 싹 다 청산하는 정도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기관도 일부 하락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투신에서 조금 들어오고, 투신하고 상호펀드가 들어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은 정도, 요 정도. 개장 초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고 있었죠. 개장 초에 보시면은, 자,
오늘은 하락 출발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한 0.8% 정도까지 3150포인트를 이제 회복하는 시도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뭔 상황이 나왔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은 매도를 했지만 예,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눈치를 봅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왜냐? 공매도 첫 거래일이죠. 누구나 그냥 투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뭐 시장을 패대기 친다거나 하면은 저 봐라, 외국인들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시장 하락으로 내다꽂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면서 또 청원이 나올, 국민청원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금감원이나 뭐 그 거래소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눈에 불을 켜면서 이거 불법 공매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피곤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했는데, 외국인도 여러 세력이 있죠. 증권사도 여러 세력이 있고 하듯이 눈치 보기를 서로 했는데, 오늘 보면 아침에 기관이 계속 이제 하락 포지션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눈치 안 보는 거죠. 우리는 위쪽으로 들어줬는데 기관 애들이 아직까지도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얘네는 조심하지 않고 그냥 밑에 쪽 칼방향을 보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동참해야겠다. 요 마인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개장 초에 올라왔다가 오전장에는 올라왔다 10시 뭐 한 30분 정도 근처까지는 위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수급이 슬쩍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만 욕할 것도 없고 기관만 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좀 과하게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작 말씀드린 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있어요. 공매도 때문에 내려갔다? 분명히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죠. 왜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조, 이 현재 움직이는 추세를 꺾거나 그러진 않는다. 공매도만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매도 영향력이 있지만 공매도가 다가 아니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심리가 더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은 수급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이제 작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전략은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들 심리를 공포 심리로 만들고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어내렸는데, 그렇죠? 밀어내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21선은 물론이고 요 한 98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기가 나와서 이렇게 61선 쪽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 이 코스닥이 뭐 900을 위협해서 아예 내려가 가지고 하락 추세를 만들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거는 돌바락제가 있어야 된다. 공매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왜? 자, 5월에 떠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린메이가 왜 나왔냐면은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는 뭐가 있어요?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월에 비수기가 됐건 성수기가 됐건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해가지고 요 1분기 해가지고 이 어닝 시즌에서 실적을 충족 못 시키거나 해가지고 약간 실망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월부터 해서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까지 해가지고 좀 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 5월에 그렇게 어려웠나요, 시장이? 작년 3월에 저점 찍고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체감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좋지 않았나요? 좋았어요. 5월이라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품절주 대란하고, 제가 이거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죠. 품절주들 대란이 나오면서 막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올라요. 뭐 2016년 같은 때도 이제 뭐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가 막 갑자기 막 올라요. 이유도 없이 올라요.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막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주 파동까지 갇혀요. 모든 우선주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올라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로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패대기 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감사보고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당하는 기업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5월에 밀리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미리 조성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난달 3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좀 과거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감사의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정이 나온다거나 거절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적정이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적정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 나오면 당연한 거고 거절이나 뭐 한정 이런 게 나와서 거래 정지를 당한다거나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라면서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하면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다. 근데 올해는 뭐가 다르냐?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이 기업 부실한 줄 알았는데 적정하대요 하면서 갑자기 급등 나왔다.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과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다. 시장이 조금 특이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최근에 한 3, 4월 해가서 2달 정도는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저 품절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우선주 파동, 품절주 파동 그리고 요 감사 의견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하락 사유였는데 올라가는 사유로 만들었다. 뭐 일부 품절주들 같은 경우에 올라온 게 있죠.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뭐다 공매도 대상되는 게 당연하다. 공매도 대상이 되려면은 어떤 상황에 뭐 대주 뭐 거래니 뭐 이런 부분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외에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제일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바이오 종목들.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시총 상위. 기본적으로 달고 가는 거예요. 과거부터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제일 많은 종목 중 하나 꼽으세요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나옵니다. 원래 SK그룹에 이전하기 전에 하이닉스죠.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SK하이닉스를 지금 공매도를 해서 막 찍어 누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뭐 파운드리도 뭐 키우고 반도체 쪽에도 뭐 대규모 단지 조성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어요. 이거 공매도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공포 구간에서 투매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공매도가 투매 나오면은 이거를 쇼커버닝이라고 합니다. 슈팅 구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공매도를 과도하게 치면 이렇게 돼요. 시총 상위주들은 보통 이렇게 공매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고 갑니다. 왜냐? 주식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 현물 주식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생 상품을 곁들이죠. 선물과 옵션을 곁들이죠. 그래서 파생하고 결합해서 본인들이 수익 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공매도하는 부분을 해지로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매매하는 것과 이 메이저들이 하는 거는 이제 구조도 좀 다르고 자금의 규모도 다르고 매매 방식도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주식만 생각하면 공매도가 나오면은 안 좋은 게 맞아요. 단편적으로 파생을 제외하고 주식만 생각하면은 공매도가 없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 파생까지 결합을 하면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면 얘네가 파생 상품으로 오히려 주식 선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수 가지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서 그 해지로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로.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시총 상위주들의 공매도가 좀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슈팅 과정에 있는 종목들 과하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제가 뭐
동국제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최근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잠깐 뭐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들겨 맞고 혹은 그리고 공매도가 위에서 자금을 외국인들이 주식을 밑에서 이렇게 매집해서 끌어올리듯이 공매도도 위에서 이렇게 매집한 다음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됐다고 이 물량을 그냥 갑자기 훅 하고 떨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평균 단가라는 게 있는데 평균 단가보다 훨씬 낮아야 나중에 환매할 때도 올라오면서 평균 단가가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가 상승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처럼 기대 하락률이라는 걸 갖고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많이 된 이 슈팅 과정에 있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이제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을 공매도 치는 게 편하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 충분히 쉰 종목에다 공매도를 쳐서 이렇게 눌러내린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수급이 들어와서 빵하고 튀어올라서 내 매수 평균 단가보다 공매도 평균 단가보다 올라오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다 손절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 있는 종목인데 작년에 코로나에 타격을 입어서 좀 쉬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가 나와서 만약에 좀 흔들린다라고 해도 공매도가 나오면 이제 수급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5G 종목 같은 경우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두들겨 맞았죠. 거기에 HL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맞았고. 자, 그러면은 그 해당 종목들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언급드렸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뭐이 종목 13만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크게 이탈해서 이렇게 막 하락 추세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수렴하면서 쉬는 타이밍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추세를 이끌고 내려가면서 저렇게 뭐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휴식 구간을 취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13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다가 돌파하게 되면 16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넘어가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황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쁠 게 전혀 없죠.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공매도 잘못 쳤다가는 역으로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기업 내용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한 차례 뭐 급락이 나왔어요. 25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실적을 보시면서 자, 셀트리온이 실적이 이렇게 바뀌면서 변화를 한다. 2020년에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019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88% 정도 뛰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88% 뛰었는데 자, 주가를 볼게요.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죠? 실적 올라온 만큼도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만한 종목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건가?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그러면 안 좋아지는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어이없는 좀 루머 같은 경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연예 기사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좀 노이즈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루머로 끝날 것이냐, 뭐 진짜라고 나오면 그 루머가 진짜로 밝혀지면 문제는 되겠죠. 뭐든지 뭐 셀트리온이 뭐 바이오 게이트 해가지고 로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뭐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음모론적인 부분을 다 주가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거나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심리 말고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이고 매년 한 개씩 뭐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실적이 지금 좋아졌는데 더 좋아질지 아니면은 유지되거나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다음으로 이게 셀트리온 한 710억 정도고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490억 좀 넘었죠. 공매도가. 자, 이 종목도 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는 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LCD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는 중국에서 LCD 같은 쪽에 치고 들어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명확하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밀어내렸을 때 이탈해서 하락 추세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수급적으로 밀어내렸을 때 회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 구간이 좀 과하다 혹은 조금 더 밀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해당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종목을 아무 종목도 안 들고 있고 현금만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만 들고 있다. 1억 원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종목을 지금 막 사야 되는데 이 종목을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종목인가 성장성 있는 종목인가 내가 보유를 안 하고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좀 입었어요. 타격을 좀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냐, 성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반기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유지될까? 뭐 그 후에 유지될까? 물음표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하지 이런 종목을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추후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슬슬 모아서 나중에는 공매도를 맞을 수도 있다. 공매도는 지금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집을 해야지 뭘 패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매집을 지금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팹니까?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팹니까 이거를?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나오면은 공매도 재개됐다 밀렸다 공매도가 역시 나쁜 거야 공매도 나왔으니까 이제 장이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직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상승 후에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한 차례 돌파가 나왔죠.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이 지지력 테스트 하는 정도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시작이죠. 이번 주는. 지지력 테스트 하러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 되면서 오히려 저점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만 나오면은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굵은가요 이게? 자 여기서 십자가 모양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양복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 어떻게 돼요? 980포인트를 회복하는 구간이 절호의 또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모양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흐름이 위쪽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구간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시장이 밀렸네? 라고 하면서 괴로울 수 있는 불편한 구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거 급락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골치 아픈 구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밀린 종목들이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주가 복원력이 있어서 회복될 종목이냐 아니면은 회복이 어려운 종목이냐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을 보지 않고 다른 종목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은 누구나 보유한 종목들이 일부 밀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집 부리거나 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돼요. 좀 별로다 싶으면은 지금 구간이 좀 밀려서 당장 매도하기 힘들다. 그럼 반등 나오는 구간 있죠. 다음 저항 구간에서 한 차례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안 좋다고 당장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다가 아니에요. 반등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아니고 반등 나오는 1차 목표치 정도에서 0 아닌 것 같다면 해당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서 정리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스스로 판단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종목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삼성전자 좋은 거, SK하이닉스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반등 나올 때 뭐 판단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뭐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전액 다 현금 들고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판단이 잘 안 선다 싶으시면은 뭐 전문적인 저희나 뭐 전문적인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매도가 정말로 공매도 때문에만 내려온 것인지 바이오주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예,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뭐 저희 유료원분들께만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부터 바이오주는 공매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임상 실험이라는 게 산업동향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일부 있다.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돼도 오히려 나중에 잘하면은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상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슈팅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던 바이오주들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유하는 게 맞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조금 정리하는 방향 반등 시에 정리하든지 현재 구간이라도 정리하든지 그거는 선택해야 되는 방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주도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섹터는 올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순환매들 많이 돌았는데 그 중에서 슈팅 나온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됐던 아니면 조금 지나서가 됐던 조심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됐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 서로 눈치 보기 하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뭐 시장을 아예 뭐 박살을 내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지금 쉬는 구간은 만들지만 박살을 내려고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이제 코로나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를 자극을 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 메이저들이 그 전략에 여러분들이 당해서 잘 먹혀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관리를 잘 하시고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판단력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올해도 지금 구간에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만들었지만 올해도 연말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잘 보시고 이제 슬슬 이제는 수평 이동을 한다던가 대응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